뉴스만 틀어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합니다. 어떤 분은 보험금 돌려준다며 속았고, 누군가는 자녀가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송금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또 다른 분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 하나에 속아 수십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잃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과 돈이 가장 큰 고민인데 바로 그 약한 지점을 파고드는 사기가 최근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병원비를 줄여준다며 다가온 사기꾼의 수법과 그 안에 감춰진 위험한 덫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부모님, 지인 중 누군가는 이미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치밀하고 교묘한 방식에 누구나 당할 수 있겠구나 싶을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들어두면 지킬 수 있습니다. 몰라서 당하는 일, 이젠 줄여야 하니까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70대 초반의 이정자 씨.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아 두세 달에 한 번은 병원을 찾고 혈압약과 콜레스테롤 약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깁니다.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않지만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과 자식들 용돈으로 소박하게 살아가는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저희는 전국병원비 할인 지원센터입니다. 고령자분들을 위한 의료비 감면 혜택 혹시 들어보셨어요? 정자 씨는 얼떨결에 아니요, 그런 게 있나요? 라고 되묻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주 친절했고 빠르지도 않고 마치 안내 방송처럼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새로 마련한 제도인데요. 60세 이상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병원비의 일부를 환급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신청만 하시면 이번 달부터 바로 적용되세요. 정자 씨는 혹했습니다. 약값도 만만치 않고 가끔 받는 주사 치료비는 몇만 원씩 훌쩍 넘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좋죠. 근데 뭐가 필요해요? 그쪽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정보, 그리고 환급받으실 계좌번호 정도만 있어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해서 보호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거라고 했고 할인 혜택이라니 나쁠 게 없다고 생각했죠. 정자 씨는 집에 있는 주민등록증과 건강보험증 번호를 불러줬고 통장 계좌번호도 알려줬습니다. 그렇게 전화는 끝났습니다. 불안보다는 이제 병원비가 줄어들 거라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쓰지 않은 카드 명세서가 우편으로 도착한 겁니다. 한 번도 만든 적 없는 카드 회사였습니다. 전화했더니 이미 온라인에서 카드가 발급됐고 5건의 결제가 진행 중이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정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런 걸 할 줄도 모르고 한 적도 없는데요. 카드사 상담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개인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려주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서야 정자 씨는 며칠 전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를 줄여준다던 그 전화, 그게 사기였던 겁니다. 경찰서에 가서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기관에도 연락을 돌리고 신용정보회사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급된 카드와 이미 빠져나간 돈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내 아픈 마음과 경제적인 불안을 이용해 잔인하게 다가왔던 거구나. 여기서 잠깐 이들이 어떻게 사기를 친 건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병원비 할인이라는 공익적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병원에 더 자주 갑니다. 그래서 이 혜택은 그 자체로 거부감이 덜하고 오히려 반갑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둘째, 정부기관을 연상케 하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전국병원비 할인 지원센터. 이 말만 들으면 왠지 진짜 기관 같죠.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단체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비슷한 이름만 있고 정확히 일치하는 기관은 없습니다.
셋째,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신분증, 보험증, 통장 정보까지. 이 정보만 있으면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이고 휴대폰 개통, 대출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넷째, 이 모든 과정을 정부에서 암호화 보호한다고 그럴듯하게 포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은 절대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진짜 혜택이 있다면 공식적인 문서나 우편으로 안내가 오게 되어 있죠. 정자 씨는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조금만 더 생각했더라면. 그냥 끊을 걸 그랬는데. 하지만 이런 마음이 들 필요 없습니다. 사기꾼들의 기술은 매우 정교하고 사람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들어옵니다. 그들은 수백 명, 수천 명을 속이며 끊임없이 말투를 다듬고 단어 하나하나까지 전략적으로 조절합니다. 그래서 정자 씨만 당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고령자를 노린 의료비 감면 사기 피해 사례는 지난해 기준으로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피해가 대부분 신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창피해서입니다. 말도 꺼내기 부끄럽고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또 다른 피해자를 낳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고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조용히 눈물만 삼키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 알아본 건가. 그런 마음에 더 조용히, 더 작게 숨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사기꾼들은 더 활개를 칩니다. 피해자는 말이 없고 문제는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으니까요. 이쯤에서 또 하나의 사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엔 60대 중반의 김정호 씨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소소한 농사일을 하며 지내던 어느 날 그에게도 비슷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병원비 많이 부담되시죠? 정부 보조금 신청하시면 1년에 50만 원까지 환급되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상대방은 자신이 건강보험공단 외부 위탁 상담센터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많잖아요. 저희는 절대 계좌 접근 안 해요. 다만 어르신 본인 확인용으로 신분증 번호만 잠깐 여쭐게요. 정호 씨는 안심했습니다. 계좌는 안 묻는다는 말이 오히려 신뢰를 준 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 등급 정도를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카카오톡으로 링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서입니다. 문자 클릭해서 서명만 해주세요. 정호 씨는 큰 의심 없이 그 링크를 눌렀고 휴대폰 인증을 진행했습니다. 몇 분 후 휴대폰이 이상하게 발열되기 시작했고 앱들이 자동으로 깔리더니 폰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정호 씨의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고 500만 원이 어디론가 송금됐습니다.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본인 인증 완료되셨잖아요 라는 금융사의 말에 정호 씨는 그저 멍해졌습니다. 이렇게 사기꾼들은 심리뿐 아니라 기술도 함께 이용합니다. 이른바 스미싱 수법,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는 가짜 링크를 한 번만 클릭해도 스마트폰 안에 정보가 유출되는 겁니다. 사기 수법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를 파고들고 기술을 활용하며 공공기관의 이름을 빌려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 한 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건 내일이야. 이 사람들도 돈 많을 거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하루에도 수십 명씩 속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전화를 걸어 정부 혜택을 말하면, 복지를 말하면, 병원비 줄여준다는 말을 하면 이젠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의심이 지나치다고요? 아닙니다. 이젠 그런 의심이 자신을 지키는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국가 지원인데 어르신께선 몰라서 못 받는 거예요. 신청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세요? 지금 이 통화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 말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패턴입니다. 시간을 주지 않고 생각할 틈을 안 주며 결정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진짜 정부기관이라면 절대로 지금 이 순간에만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전화할 수 있고 우편으로 확인 가능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은 항상 지금만을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하게 만들면, 다시 확인하게 만들면 거짓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말하기입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가족에게, 주민센터나 경찰에, 지역복지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창피하지 마세요. 속은 게 죄가 아닙니다. 속인 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주변에 이런 전화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요즘 이런 사기 수법 많다더라. 혹시 전화 받으면 절대 정보 주지 말고 끊으라더라.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보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스마트폰도 어렵고 인터넷도 복잡하고 앱은 뭘 눌러야 할지 몰라 그냥 멍하니 화면만 볼 때도 있습니다. 그 틈을 사기꾼들은 노립니다. 어르신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단해요. 걱정 마세요. 이런 말로 다가오며 자신을 도움 주는 사람처럼 포장합니다. 하지만 그 손은 도와주는 손이 아니라 등 뒤로 지갑을 훔치는 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고 숨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건 모르겠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모르면 묻고 확인하고 천천히 알아가는 것이 지금 시대엔 가장 현명한 방식입니다. 사기꾼들은 우리가 침묵할수록 웃습니다. 또 하나 넘어왔네. 역시 고령자분들이 쉽지.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타깃을 찾습니다. 그 악순환을 끊는 건 정보입니다. 나누는 용기입니다. 나는 이런 전화 받았는데 혹시 너도 받은 적 있니? 그거 조심하라고 하더라. 같이 확인해보자. 이런 대화가 늘어날수록 사기꾼들이 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서로 경계의 벽을 세워줘야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님께, 이웃은 이웃에게, 마을의 복지사는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자주 말해줘야 합니다. 요즘 이런 전화 받으면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끊으세요. 정부기관은 전화로 개인정보 안 묻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이 몇 마디가 어쩌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의 피해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관도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라면 지금 이 통화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지 않는 설명은 거의 대부분 사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이건 젊은 사람들만 쓰라고 만든 거지. 나는 그냥 모르겠다. 이런 말 어르신들 입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말 안에는 소외감과 두려움, 그리고 불신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기술은 점점 복잡해지며 정보는 넘쳐나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마음을 사기꾼들은 귀신같이 알아차립니다. 그리고는 그 막막함을 뚫고 다정한 척, 상냥한 척, 진심인 척하며 다가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도움은 늘 조심스럽고 항상 시간적 여유를 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예방 수칙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전화로 정부 혜택이나 지원을 말하면 무조건 의심부터 하세요. 둘째, 개인정보를 묻는다면 절대 대답하지 말고 바로 끊으세요. 셋째, 문자나 카톡으로 온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넷째,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족이나 주민센터, 경찰서에 꼭 물어보세요. 다섯째,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이 되면 혼자 소갈이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고 주변에 알리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피해를 당하셨다면 절대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등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도 많이 돌려야 하고 이해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용기를 내고 가족의 손을 빌리고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생각보다 빨리 길이 보일 수 있습니다. 사기라는 건 한 사람의 재산만이 아니라 자존심도, 신뢰도, 삶의 의욕도 함께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그래서 더 서로가 알려줘야 합니다. 이제 조심해야지. 다음엔 속지 말아야지. 이 다짐만으론 부족합니다. 사기꾼은 늘 새로운 방식으로 돌아오니까요. 오늘은 병원비, 내일은 건강식품, 모레는 손주를 빙자한 협박, 이런 식으로 형태만 바뀌면서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경계심은 늘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에 대한 믿음까지 잃어선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사기를 구별할 수 있는 눈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정자 씨는 사기를 당한 후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넘기지 못했고 내가 이렇게까지 바보였나.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자신을 탓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노년 금융 안전 교육에 우연히 참석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신처럼 피해를 당한 또 다른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제야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래도 이야기해도 되는 거구나. 그 자리에서 그는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금융회사에도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정자 씨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자주 말하고 다녔습니다. 병원비 줄여준다는 전화 오면 절대 받지 마세요. 그거 다 사기예요. 저도 당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 몇 명은 전화를 받았었고 그제야 속았을 뻔한 걸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귀한 지침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용기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다시 살아 숨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마음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디오북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